벡터 11개 얘기를 할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 벡터는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편한 얘기만 좀 위주로 합시다. 일단 결국은 시작 지점과 끝점이 존재를 하는 형태에서의 표현이야. 표현 방식인 거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속도와 속력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뭐냐면은 결국은 크기와 방향성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근데 나는 이 벡터 수업에 대한 느낌을 어쨌건 이과생들이 보통 주로 가지고 가니까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벡터는 물리학에서 표현하는 벡터와 수학에서 표현하는 벡터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 그 차이거든. 같은 벡터라도 생각을 하는 게 달라. 왜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솔직히 과학에서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벡터에서의 일부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맞아. 그리고 우리는 수학이잖아. 당연히 계산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약간 연결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벡터 형태는 뭐 저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고, 뭐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방향성을 맞춰서 읽어주는 게 일반적인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랑 이제 크기가 1인 벡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저 뒤쪽에서 원파트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다른 것들은 얘기할 거 없고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벡터에 대한 개념과 물리학에서 이용하는 벡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게 보여질 거라는 거지. 이것도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문제 풀어서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실수배 형태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적인 벡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뭔진 알지? 일단 지금 현 시점에. 그치? 그 부분 일단 건너뛰고 얘기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눈앞에서 이제 문제에서 절대값이 씌워지는 형태는 우리는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크기라고 표현하지만 수학에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안 나올 수 없겠고, 시작 지점이 A고 종점이 B라고 하면 벡터 AB는 이쪽 방향을 얘기를 하겠고, 다시 한번 OE라고 하는 벡터는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되겠죠. 분명히 다른 벡터이면 맞지만 결국은 이 친구에다 절대값을 씌운 벡터의 크기는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벡터 FC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겠고, 크기가 2배가 됐으니까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벡터 BO는 단위 벡터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이미 2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므로 디귿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벡터는 분명하지만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를 하는 거야? 방향성이 존재를 해. 그러니까 표현을 그냥 그 벡터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해볼까? 뭐 영어에서도 뭐라고 하지? 고유대명사? 뭐 유일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 근데 나 지금 모르겠어.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형이 두 개가 있으면은 똑같이 생긴 인형이지 똑같은 인형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벡터가 있고 여기에 벡터가 있으면 분명히 얘네들은 다른 벡터겠지. 위치가 다르고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표현을 결국은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방향성과 길이만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지를 묻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으로 방향성만 보는 거야. 그 방향성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기울기인 거고. 그치? 근데 여기서는 벡터의 세계에서는 시작점과 방향성으로 기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뒤에서 한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만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만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벡터 F5와 벡터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방향성이 똑같은데 크기도 같다. 이건 같은 벡터라는 거야.
차이점이 됐어.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함수 세계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했고 여기에 있는 똑같은 x제곱의 개수를 갖는 친구가 있어. 얘네들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물선의 모양만 놓고 본다면 같은 모양인 거지. 벡터라고 하는 단어에는 방향성을 포함하는 것만 보면 된다라고 측정치를 오케이를 해줬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어. 난 솔직히 물리학 전공을 할 거냐 수학 전공을 할 거냐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사실. 물리가 되게 재밌었다고 판단해. 나는 솔직히 수학보다 물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수학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순수학문 계열이고 물리는 솔직히 순수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과가 있기는 해도 대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형태들로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좀 자세히 좀 더 들어가 보면 공부를 해보면 나도 이제 뭐 대학 공부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냥 결국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어쨌건 간에 측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측정이라 하면 물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나 뭐 여러 그런 것들이고 우리는 계산은 그냥 시계 형태일 뿐인 거거든 사실. 그래서 약간 벡터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는 좀 약간 먼 이야기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어디서 해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거니까 우리는 숫자, 문자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냥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벡터 AO와 DO는 방향이 반대이니까 아예 다르겠고 눈치밥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DE와 OC의 형태 같은 경우도 다르고요. CD와 OE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벡터를 가지고서 이제 부호랑 맞춰서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긴 하는데 결국은 다시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자료값을 평면화를 시킨 거야. 내 얘기가 완벽하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그치? 나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과학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그 값을 평면화를 시켰어. 그 평면화를 시키니까 이제 방향성이 존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의 방향성을 정의를 하기 위해 시작과 끝점을 지정을 해서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들을 해서 뭐 할 거야?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수학에서 그 계산만 보는 거야. 물체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심플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야. 난 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지금 벡터 OA의 형태를 벡터 A라고 잡고 벡터 OB에 대한 값을 벡터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벡터 B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벡터 BO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벡터 B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 됐죠? 이게 일단 하나.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때 벡터 OD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벡터 B라고 하는 친구가 반대쪽으로 간 친구가 되니까 벡터 OD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일단.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번에는 벡터 BA를 얘기를 하는데 벡터 BA 얘를 얘기를 한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하나. 자, 물리에서 사용을 하는 벡터의 형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 그럼 힘의 크기가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벡터 BO와 벡터 OA를 더해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달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움직인 거에 대한 평균 변화를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 형태가 뭐야? 벡터 BA는 벡터 BO 더하기 벡터 BO 더하기 벡터 OA의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B잖아. 얘가 A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A, 즉 A 빼기 B에 대한 벡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약간 물리학적인 접근의 느낌이야. 이게 그냥 방향성을 잡는. 왜냐면 힘의 크기를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에 이걸 못 재겠어. 이제 나 이거 까먹었어. 미안해, 다시 할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B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값을 이쪽과 이쪽 좀 애매한데. 아이씨 몰라, 수학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힘에 대한 크기를 정리해주고 방향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로 보여주는데 수학은 안 그래. 수학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벡터 B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의 벡터는 무조건 시점과 끝점만 맞으면 앞쪽의 종점과 뒤쪽 식의 시점은 어디여도 같으면 상관이 없어. 됐죠? 그 형태를 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벡터 OA와 벡터 OB를 저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벡터 BO의 시점과 종점을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견산이 가능하겠고 딱 수학 같지? 이 차이야 사실상. 그래서 배우지 않았어 물리에서 일단? 근데 그 형태는 보면서 막 이렇게 그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어? 이렇게 연상한다?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그치, 그냥 그런 차이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로 정리할 수 있겠죠. 됐지? 미안해, 얘네. 근데 또한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어디를 들렸다 가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 느낌으로 접근하면 돼.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건 고난이도 문제는 얘가 필요해. 이거는 변하지 않아 사실.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 사실. 기초적인 게 결론적으로는 필요하잖아. 그냥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좀 딥하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벡터 C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면 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지. 그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누구? A, 누구?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 빼기 B가 맞다고 할 수 있겠지. 그쵸?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됐죠? 만약에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벡터 CO 플러스 벡터 뭐 어디겠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 벡터 B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렸다 가니까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이에요. 물리랑 거의 그냥 다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지금 너네가 배웠던 게 뭔지도 그리고 내가 원래 배웠던 것도 솔직히 까먹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대부분은 이제 힘의 크기로 많이 사용하지 않나?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끌고 이쪽으로 끌면 평행사변형법 이게 제일 기초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간 거리에 대한 게 벡터인 거고 직선으로 이었을 때가 스칼라인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가니까 완전 다른. 근데 그거는 좀 개념이 달라. 그거는 위치 벡터야. 그 시점을 똑같이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닌가?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이 아예 제로진 않아. 나는 솔직히 어땠냐면은 여기서 수학에서 한 다음에 물리에서는 별로 공부한 게 없었어. 나 때는. 지금 내가 했던 거랑 뭐 다를 이유가 없지 뭐. 거기도 그냥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래서 너희가 과학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 할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벡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근데 또 저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더러 못 풀고 그리고 이쪽으로 풀으려고 해버리면은 저쪽에 영향을 아무것도 못 주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 중립적인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너스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풀고 있는 그대로 2x 더하기 y가 5a이고 3x 빼기 y가 b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해주면은 5x의 값이 5a 더하기 b잖아. 그럼 x가 뭐야? a 더하기 5분의 1b잖아. 그럼 또 대입하면 y가 나오겠지. 그거 둘이 더하면 된다. 벡터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냥.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벡터에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곱해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곱해주면은 그 벡터에 대한 형태가 길이만 달라져. 방향은 똑같아. 방향은 똑같겠지만. 됐죠? 그래서 실수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이 형태가 동일한 형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됐죠? 아예 길이만 변하고 방향은 동일한 형태라는 거. 됐죠? 네. 그러면 벡터 OC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이는 것처럼 벡터 OA라고 하는 친구와 벡터 OB라고 하는 친구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약간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암담하지 않아? 이러면? 그치?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한 거야. 가로를 벡터 A, 세로를 벡터 B라고 할게요. 그럼 벡터 OC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한 칸 한 칸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벡터 OB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A 하고 B는 거꾸로 가니까 3B. 됐죠? 벡터 OA도 똑같이 가보면은 일단 A가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A, B가 위쪽으로 두 칸 상승하니까 2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해달래? 주어진 문제에서 OC를 어떻게 만들어 달래? A 더하기 B의 값이 5A M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B고 OB N 곱하기 2A 빼기 3B를 만족을 한대.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M 더하기 2N 곱하기 A 플러스 2M 빼기 3N의 B를 계산한 게 얘고 마M 더하기 2N이 1, 2M 빼기 3N이 그럼 연립해주게 되면은 1, 안 되네. 2, 1, 3, 2, 3, 2 3, 2 이거 안 먹힌다고? 위아래 더하면은 n-1 나오죠. 아까 뭐냐고 그러니까 이씨 계산을 하고 얘기해주면 안 돼? 더하면은 2야. n 따로 부르라고. 아, 그 연립하라고. 아, 난 찍고 있었지. 아, M이 더 커 일단. n-2, 3. 이씨 내가 더 빨리 했다. M이 5, N이 4가 3이 되겠지. 그럼 빼주면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딱 갇히면 안 돼. 그러니까 몇 번 달콤한 부분들을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네. 이런 느낌들의 가치거든 사실. 대체적으로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게으른 공부하는 친구들의 느낌. 좀 약간 대충. 그러니까 좀 대충해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런 건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벡터의 형태는 계산이야. 계속 식이 등장을 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생각하는 게 먼저 생각이 되고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자, 정육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대각선을 쭉쭉쭉 정리를 해주기로 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일단 뭘 뽑을 수 있어요? 벡터 A라고 하는 친구를 벡터 AF 플러스 벡터 FE로 만들어 줄 수 있겠고, 그치?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AF를 먼저 보면은 벡터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FE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얘는 이걸로 만들면 되겠지. 이걸로 만들면 되는데 얘가 벡터 B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 벡터 FE가 뭐야? A 더하기 B라는 걸 또 부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정의한 걸 토대로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아깝게 오히려 난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땡큐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정리가 된 것들 그대로 보시면은 m과 n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겠죠. 2n-n의 값이 3,
그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n의 값을 마이너스 6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껏 정리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서 연산을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나오다가 이제 한번 꺾이는 부분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만나지 않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우리는 그러기엔 함수를 너무 오래 했어 사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라고 사실 기울기밖에 없지. 근데 평행의 정의 자체는 어쨌건 두 선이 만나지 않는 거지. 만나지 않는 상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길이는 장담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두 친구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벡터 p 플러스 q라고 하는 친구와 벡터 r 빼기 q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실수배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 됐어요? 됐어요? 크기가 같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만 같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게 부호랑 상관이 전혀 없더라도. 됐죠? 그럼 P 플러스 Q 해주면은 계산 결과에 의해 2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R 빼기 Q를 그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K 빼기 3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같게 해주려고 하면은 K가 2여야 되겠지? 됐어요? 맞아? 이씨 여기 K가 왜 있어 이씨 미안해. 여기 K가 있었네. 여기 T로 갈게요. 됐죠? 됐지? T로 갈게. 맨날 틀고 있어. T로 가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T가 2인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2K-6의 값이 4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K도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까지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배고프다. 항상 배고프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제 수학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무슨 계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제 쓰는 거지. 자, 위쪽에 살짝 보이는 형태처럼 요런 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한 번에 훅훅 나오냐고, 사실. 그래서 문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O를 여기 원점 O를 여기로 잡는다고 하면은 OA가 얘고 OB가 얘고 OC가 얘라는 거지. 그냥 딱 그 문제 라인이야. 옛날에 이제 있었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둘의 기울기가 같다고 세우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결국은 뭐야? AB와 BC가 방향이 같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개념이 나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벡터의 세계에서 길이와 방향만 맞으면 돼. 우리는 그것만을 볼 거니까 얘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마우스 커서처럼 그냥 당겨오면 되는 거니까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 개념을 처음으로 습득을 해야 위치 벡터로 넘어갔을 때 그걸 하는 이유가 딱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현재 벡터가 어디 있냐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수학에서는 사실 선과 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얘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어차피 방향성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한 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AB와 벡터 BC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 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벡터 AB와 벡터 BC에 대한 결과도 어차피 실수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수학인데 그래도 연산이 조금씩은 빨라져야 하겠지. 자, 그럼 봐요.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벡터 OA와 벡터 OB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만들고 싶은 거야? 벡터 AB를 만들고 싶어. 근데 벡터 AB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벡터 AO와 벡터 OB를 더해줘야 되겠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벡터 AO는 벡터 OA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연산 정리를 해주면 결국 이건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 벡터 AB는 그냥 벡터 OB에서 벡터 OA를 그냥 빼주면 돼. 즉 AB가 이렇게 있을 때 어차피 이렇게 들렸다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OB에서 OA의 반대쪽을 OA의 반대쪽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종점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벡터 AB를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뭐해? 뒤에서 빼주면 되니까 바로 2A 플러스 6B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BC 쪽도 똑같이 C에서 그대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플러스 7B의 형태가 되겠지. 여기다가 똑같이 얘네들이 일직선상 위에 있으니까 평행하다고 볼 수 있겠고, 평행하니까 실수배로 이용을 해주면 T를 곱해서 같다고 세워주면 돼. 연산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연산 세워주는 연산 자체도 어렵진 않아. 이거는 금방 정리는 될 거야. 자, 여기는 조금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벡터 A와 벡터 C가 이렇게 있대. 근데 우리는 재밌는 건 벡터 A 더하기 벡터 C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벡터 B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B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근데 3B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벡터 B의 크기는 대각선이니까 2루트이잖아. 그럼 곱해주면은 6루트가 되겠지. 그리고 322번 지금 한번 풀어봐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물이 흘러가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합시다. 그지? 그럼 우리가 보트를 이렇게 B를 향해서 가면은 B에 도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치?
물이 흘러가니까 이쪽으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서 일자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 힘에 맞춰서 B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예. 근데 보트는 어차피 50의 속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 이쪽의 방향으로 50의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이쪽 방향으로 몇 만큼 흘러가? 30m의 속력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앞쪽으로는 얼만큼의 속도로 가는 거야? 40의 속력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지. 이게 약간 그 경계선이 활용으로 넘어가면서 딱 모호해지는 느낌이 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봐봐, 계산적인 느낌이 아니야.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너네 교육 과정에서 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도 쌤이 했을 때 내 기억에는 사실 계속 힘의 크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 문제들이 대략 이런 다 문제들이었어. 결국은 뭐야? 이쪽으로 가는 게 40배 속력으로 가면 얼마나 걸려? 5분이 걸리겠지. 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뺄까? 또 뺀다고 하니까 또 한 때는 안 하고